네, 아로마 테라피 11주차 강의. 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서 활용하게 되는 에센셜 오일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또 라벤더라든가, 그쵸? 또 오렌지라든가, 또는 네롤리라든가, 등등의 또 다양한 레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스윗 오렌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네, 2교시 첫 번째로는요, 네, 패출리. 패출리도 우리가 넓게 활용하는 그런 이제 향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꽃을 핀 모습이긴 하지만은 잎사귀는 굉장히 넓은 형태, 깻잎보다는 좀 톡톡한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의 이제 식물이고요. 패철리의 경우에 요 패철리는 그 에센셜 오일을 수증기 증류를 주로 이제 이 잎사귀를 갖다 활용을 해서 수증기 증류를 통해 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갖다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패철리의 경우에는 약간은 오렌지 빛깔, 약간은 엷은 갈색, 이런 특징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제 오일이고요. 치유작용으로는 항염증, 소염, 또 방부 특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 수렴작용이라든가 세포 생육 촉진, 그리고 탈취, 이뇨, 살균, 살충, 그리고 진정작용, 이러한 다양한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요 이외에도 또 적용은 이제 피부, 상피계뿐만이 아니라 신경계, 또 피부 관리를 이제 위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이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적용하는 방식은 요 패철리의 경우에 마사지, 스포, 목욕, 그리고 연고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하거나, 또는 호흡법을 통해 가지고 흡입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 패철리의 경우 굉장히 향이 실제로 맡아보면 굉장히 짙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독성이라든가 자극성 이런 것들도 거의 없는 그런 에센셜 오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거고요. 민감성도 크지 않은, 예,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진 그런 향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예, 패철리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네, 페퍼민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을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 페퍼민트의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에 들어가요. 특히 이 페퍼민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하사탕의 박하향, 박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은 영어로는 페퍼민트인 것이죠. 바로 이 박하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페퍼민트고요. 페퍼민트는 요 비슷한 것들이, 요 향이라든가 또는 그 성분이라든가 비슷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페퍼민트뿐만이 아니라 스피아민트 이런 것들도 거의 멘톨 계통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멘톨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 페퍼민트의 학명에는 멘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멘타 피페리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페퍼민트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슷한 것이 페퍼민트 이외에도 스피아민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콘민트라든가 페니로얄이라든가 버가몬 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이제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분류 측면에서는 학명으로서는 멘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속이 되고 종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멘톨 성분들을 갖다 이제 많이 포함을 하고 있지만 요 민트 계열의 페퍼민트뿐만이 아니라 민트 계열의 이런 것들이 성분으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주성분이 멘톨이냐
또 카르본이냐, 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또 플레곤 이런 그 성분들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추출 방법은 요 그 식물을 갖다가 말려서 수증기 중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 페퍼민트 오일의 경우에 노란색이나 네, 또는 연한 올리브색의 그런 이제 컬러를 갖다가 띄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유 작용으로는 이 페퍼민트도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어요. 진통, 마취, 소염, 또 그리고 구풍, 또 그 다음에 원기 촉진, 담지 분비, 또 통경, 예, 거담, 해열, 간 기능 활성, 그다음 신경 강화, 자극, 건의, 또 혈관 수축, 뭐 발한, 그리고 이제 구충 작용도 하고 있고요. 소염 작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멘톨이 우리가 이제 멍든 데라든가 삔 데라든가, 그쵸? 어떤 통증이 있는 이런 경우에 멘톨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연고류를 우리가 이제 활용하잖아요. 바로 이 페퍼민트가 이제 그런 데 이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적용 증상으로는 진통 작용을 하는데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화계라든가 림프계, 또 신경계 이런 데에도 널리 사용하는 그런 이제 종으로 그러한 에센셜 오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호흡기계라든가 또 피부 관리 측면에서도 어떤 피부의 자극이라든가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데도 이 페퍼민트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적용은 흡입 그리고 또는 이제 확산법,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요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박하향 같은 경우는 식향으로서 플레이버로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소화기 계통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뭐랄까 그 유연한 또 소화를 촉진시키고 이러한 목적을 갖다가 위해서도 이제 직접 이렇게 입으로 예, 섭취를 하기도 하죠. 안전성에서는 무독성이면서 자극성이 이렇게 거의 없는 그러한 이제 에센셜 오일 예, 향인데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과민성인 그러한 특징을 갖다가 약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페퍼민트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페퍼민트 다음으로는 로즈. 예, 로즈입니다. 로즈는 네, 학명이 로사 불가라 다마세나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요 로즈가 우리가 보통 로즈 에센셜 오일을 가장 많이 내고 그리고 널리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그 장미예요. 여기에. 그래서 주로 이제 불가리아 지역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 장미, 예, 장미는 역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불가리아 장미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불리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는 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이제 장미의 종이 또 이제 있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프랑스 장미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종명이 로즈 센티폴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불가리아 장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제 저런 다마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활용이 되고도 있어요. 두 가지 종들이 굉장히 폭넓게 응용이 되고 있고요. 원산지는 역시 유럽, 또 아시아 서부 이런 쪽이 이제 원산지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장미의 경우도 우리가 뭐 관상용으로 보기 위한 그런 이제 장미의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색깔도 다양하게 있고
또 뭐 장미 축제를 어디를 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장미인데요. 요 장미의 경우에는 역시 에센셜 오일을 갖다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앱솔루트를 갖다 추출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야기하는 앙플라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꽃잎을 하나씩 동물성 유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따가지고 그래서 흡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얻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얻어지는 향이 앱솔루트인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도 이 장미향을 갖다 이제 얻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용매 추출을 통해서도 최근에는 얻기도 합니다. 특히 용매 추출 중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갖다가 활용해서 그래서 이 장미, 로즈의 에센셜 오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얻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눈에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지만은 자료에는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또는 조금 더 관심을 갖다 가질 경우에는 좀 자세히 보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갖다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놨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략적으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갖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이제 필요한 그런 정보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몇 개 이렇게 짚어서 주요한 내용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치유 작용으로는 항우울, 또 소염, 방부, 항경련, 그리고 이제 체음 작용이 있어요. 아까는 이제 제음 작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적인 그런 이제 활성을 갖다 주는 체음 작용이 있고요. 수렴 작용도 있고 살균 작용, 또 정화 작용, 지혈, 또 통경, 즉 여성의 어떤 이제 생리 작용에도 굉장히 이로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라벤더와 더불어서 이 장미, 로즈의 경우에도 거의 만명통치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오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계라든가 또는 생식계 또 피부 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경우에 이제 적용 방식은 역시 마사지, 스포, 목욕, 그리고 연고의 형태에다가 이제 섞어가지고 같이 피부에 도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향을 직접 흡입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장미, 로즈 에센셜 오일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즈 앱솔루트 같은 경우, 냉침법을 이용한 앙플라지를 갖다 이용한 이러한 이제 앱솔루트의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로즈의 경우 무독성, 그리고 무자극, 또 비과민성 이런 특징들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널리 활용이 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만명통치 정도의 그러한 이제 폭넓은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 오일이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즈마리. 조금 전에는 로즈였었는데 여기는 또 로즈마리예요. 이것도 향이 약간은 장미와 유사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로즈마리라고 하고요. 이 로즈마리는 여러분들이 서양 요리들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서양 요리를 갖다 먹을 때도 이거는 장식이라든가 독특한 향을 갖다 내는데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형태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식물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원예용으로도 보통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그런 이제 식물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늘 향을 내지는 않아요. 약간 자극을 줘야지 향이 더 이렇게 이제
발산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갖다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툭툭 친다라든가 그랬을 때 좀 더 향을 갖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고요. 바로 이제 요 로즈마리는 원산지가 이제 지중해 지역, 예, 비교적 이제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이제 기후를 갖다 가지고 있는 지중해 지역. 그래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뭐 티니지 이런 데 굉장히 풍부하게 자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에센셜 오일의 주산지, 로즈마리의 에센셜 오일의 주산지는 역시 스페인, 프랑스, 티니지 이런 데 지중해 연안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즈마리의 학명은 로즈마리노스 오피시날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학명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로즈마리도 대부분의 그러한 에센셜 오일처럼, 예, 꽃이라든가 가지 그리고 줄기, 예,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뿌리를 빼놓은 거의 전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수증기 중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로즈마리의 경우에 에센셜 오일은 연한 노란색, 대부분의 뭐 이제 에센셜 오일이 연한 노란색을 갖다 이제 띠고 있고요. 이것도 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예, 그러한 이제 향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치유작용으로는 진통, 항우울, 수령, 또 구풍, 예, 그리고 담즙 분비를 갖다 촉진을 하거나 또 소화, 예, 이뇨, 통경, 예, 통경은 여성들의 이제 생리활동, 예, 생리작용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이제 통경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간 기능의 자극이라든가 또 활성, 그리고 신경 강화, 발적, 또 뭐 그다음에 발한 이런 목적으로도 이 로즈마리를 갖다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심혈관계라든가 또 간 기능을 갖다 강화시키기 위한 용도라든가 이런 걸로도 쓰이고요. 근골격계에도 이제 류마티즘이나 관절염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신경계에도 좀 머리를 갖다 상쾌하고 자극을 주는 그런 이제 용도, 집중력을 갖다가 이제 높이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호흡기계에도 폭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피부 관리 측면에서도 바로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이제 모발을 갖다 관리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발모 촉진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로즈마리의 경우에는 마사지, 그 다음에 연고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을 직접 흡입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효과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오일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역시 이 로즈마리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또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극성이라든가 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또 민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특별히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향 중에 하나예요. 단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임신 중 또는 간질 환자 또 고혈압 환자 이런 데는 사용을 갖다가 금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 주의를 한다면은 로즈마리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향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로즈마리에 이어서 다음 살펴볼 향은요, 네, 스피아민트.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민트 계열의 페퍼민트하고 좀 비슷한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다 나타내는 그런 이제 향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예, 스피아민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스피아민트 어디에서 많이 적용할 수 있었나요? 스피아민트도 이 민트 계열이기 때문에 예, 박하, 즉 페퍼민트처럼 이것도 식품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향이에요. 즉 플레이버로서 예, 많이 적용되는 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기억나세요? 스피아민트라고 하는 껌이 있죠. 껌.
우리가 씹는 껌, 예, 거기에도 요 스피아민트 향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 이러한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깻잎의 축소형, 예, 그런 형태로 약간 주름도 있고요. 톱니바퀴 모양의 끝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깻잎보다는 좀 길쭉한 그런 모양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예, 예, 이 스피아민트는 이제 내한성이 비교적 이제 추운 그런 데서도 이제 자라고요.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서아시아 이런 정도에서 많이 자라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고 있고, 유럽이 원래는 이제 원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센셜 오일의 특징은 예, 연한 올리브색, 예, 대부분의 그 에센셜 오일하고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요. 이 스피아민트의 경우에도 이 점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점도가 낮고 또 페퍼민트도 그렇지만은 요거는 이제 탑노트 그런 계열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치유 작용으로는 방부성, 그다음에 항경련, 구풍, 또 통경, 그다음에 살충 작용, 그다음에 신체 기능을 갖다 자극하는 이러한 용도로 쓰이고 있고요. 이것도 앞에 이제 속명에 멘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스피카타 이렇게 이제 그 학명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봤었던 페퍼민트하고 그런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계라든가 신경계 그리고 호흡기계 이런 데도 널리 사용이 되는 그런 향이다. 예. 또 더불어서 피부 관리 측면에서도 여드름이라든가 피부염 또 울혈과 같은 즉 멍이 든다라든가 예, 이런데 치료에도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적인 요소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향 중에 하나고요. 국소적으로 마사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스포라든가 목욕 그리고 연고 그런 이제 도포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을 통해서도 이 바로 스피아민트 널리 활용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식품에도 이 스피아민트 박하향과 더불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독성이라든가 자극성 그리고 과민성 이런 것들도 거의 없는 그런 향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제 스피아민트죠. 네, 다음으로 살펴볼 향은요, 티트리입니다. 티트리 하면 예, 역시 방부 효과, 그 다음에 항균 효과 이런 게 이제 뛰어난 그런 것들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티트리 이렇게 생겼어요. 예. 어떻게 보면 버드나무의 조금 짧은 잎사귀가 뭐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꽃은 아주 얇은 연분홍 빛을 갖다 나타내는 이런 이제 꽃을 갖다가 이제 피우는 그런 나무이고요. 요거는 그래서 차라고 하는 차나무하고 거의 뭐 뭔가 비슷한 거 아니냐? 전혀 다른 그런 나무입니다. 예. 요 티트리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방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호주 뭐 이런 데서 호주 그러면은 역시 유칼립투스 아니에요? 유칼립투스와 더불어서 호주 쪽에 따뜻한 동해안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자생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요 티틀의 경우에 추출은 이것도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또는 물 증류를 통해서, 즉 이제 가지라든가 잎사귀라든가 줄기라든가 전부 집어넣고 바글바글 물 속에서 끓이면서 그때 나오는 증기를 갖다가 다시 냉각시켜서 그래서 오일만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또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이제 증류법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에센셜 오일이고요. 항미생물, 항진균 또는 방부 목적, 살균 목적,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거담, 또 면역 자극, 또 살충, 신체의 기능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이제 향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제1로 등장을 하는 그런 작용은 항균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균에도 넓은 그런 이제 항미생물의 특성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생식 비뇨기에도 활용을 하고요.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도 이런 이제 생리적인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는 향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면역계라든가 호흡계 또 피부 관리에서는 여러분들 그 여드름을 완화시키고 이러는데도 이 티트리 오일이 효과적인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무좀이라든가 또 물집, 또 화상,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들, 즉 헤르페스, 입이 튼다라든가 입술이 이제 튼다라든가 이런 그런데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비듬이라든가 지성 피부, 또 상처 치료 이런 데도 티트리가 아주 폭넓게 이제 쓰이는 그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그래서 균들의 번식을 갖다 이제 막거나 이런데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적용은 그래서 그 해당 부위 국소 마사지로서 문제가 있는 그런 이제 피부에 도포를 하거나 바르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스포, 목욕, 좌욕 또 그리고 이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 티트리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티트리 오일 역시 무독성이고 자극이 거의 없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과민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제 그런 보고들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유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예, 다음이 이제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이라는 의미의 타임의 스펠링이 아니라 THYME, time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명은 타이머스 불가리스. 이것도 불가리아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원산지가 이제 그런가 보죠. 그쪽이 이제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타임은 이제 지중해 연안의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자라는 그런 이제 식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요 타임의 경우에 말려서 수증기 증류를 통해 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우리 이제 그 에센셜 오일들이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이제 얻어져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일부 몇 가지만 냉각 압착법이라든가 또는 앙플라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통해서 냉침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데 대부분의 그런 식물로부터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은 수증기 증류법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타임의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에 널리 활용이 되었던 그런 이제 향 중에 하나이고요. 요거는 이제 류머티즘 먹는 데라든가 이런 데도 좋고요. 방부, 또 항경련, 살균, 그리고 구풍, 그 다음에 이뇨, 또 여성의 통경, 그리고 살충, 자극, 구충까지 여러 이제 기능을 갖다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소화계, 면역계, 근골격계, 또 신경계, 호흡기계 굉장히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향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타임의 경우 이제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피부 감염증 이런 데도 이제 추천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향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적용 방식은 국소 적용 마사지나 또는 스포, 목욕, 그리고 피부에 도포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흡입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향이다.
그리고 안전성 부분에서는 독성이나 자극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점들을 갖다 보인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Y까지 왔습니다. 알파벳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랑일랑은 이렇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이러한 유형의 꽃을 갖다가 이제 피는 그런 이제 식물이고요. 예, 카난가 오도라타라고 하는 학명을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이고요. 예, 주로 이제 아시아의 남동 쪽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시아 계열이 이제 원산지이면서 미얀마,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또 남태평양 섬들에서 이렇게 이제 자생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식물이고요. 추출 방법은 요거는 이제 요 꽃을 갖다 주로 이제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연한 노란색, 예, 이러한 이제 그 색을 갖다 이제 띠게 되는 것이고요. 치유 작용으로는 이 일랑일랑의 경우 항우울증, 또 방부성도 나름대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지혈이라든가 체험작용. 아까 로우즈가 체험작용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일랑일랑도 그래요. 그래서 장미도 사랑의 향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일랑일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향. 그래서 로맨틱 향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진정작용도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요 적용은 그래서 순환계, 신경계, 생식계 또 피부 관리까지 널리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일랑일랑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방식은 마사지, 스포, 목욕, 연고 또 이러한 등등으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특히 흡입을 통해서 심신의 편안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안전성 측면에서는 무독성, 무자극성, 또 과민성도 거의 없는 그런 이제 그 에센셜 오일인데, 요렇게 이제 꽃의 경우에는 사실 향 자체가 좀 독한, 굉장히 독하다기보다는 진한 그런 느낌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용할 경우에는 두통이라든가 메스꺼움 이런 것들을 갖다 느낄 수 있고요. 장미향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머리도 아프고 이제 그렇잖아요. 꽃을 갖다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자스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덧 제가 준비한 에센셜 오일 대략 한 5, 60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지 못한 향들도 있어요. 히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메이창이라든가 뭐 같이 살펴보지 못한 향들이 이거 이외에도 이제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따로 접하는 걸로 하고, 예, 오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